오늘은 하루에만 광고비를 2,800만 원을 소진할 수 있었던 네이버 GFA 운영 방식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계정부터 빠르게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뷰티 카테고리 브랜드이고 2024년 12월에 광고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11월을 보면 아무 데이터가 없는 것이 보이시죠? 12월 현재까지 총 30-40개 정도의 이미지 컨텐츠와 10개 정도의 숏폼 영상 컨텐츠를 제작해서 계정을 운영하였고요. 좌측에 있는 성과 리포트로 이동해서 12월 전체 성과를 보시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광고비를 사용하였고 3억 원 가까이 매출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로 다시 이동해서 12월 특정일로 조회를 하면 이렇게 대시보드 그래프상에서 일 광고비를 2,800만 원대까지 사용을 하고 190%대의 로아스, 광고 수익률을 달성한 것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뷰티 브랜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이 수치를 보시면 아마 다들 엄청 놀라실 거예요. 해당 수치는 모두 공개해서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수익률, 즉 로아스가 너무 낮은 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말씀드렸듯이 카테고리가 뷰티 쪽이라 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광고 노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 발생한 직접 전환 매출 외에 발생하는 간접 매출이 엄청 많이 붙고 있어서 실제 매출은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재고 부족으로 예약 판매를 걸어놓고 광고비를 일정 부분 하향하였는데 광고비를 낮춘 만큼 광고 수익률은 더 올라왔고요. 현재 추이대로라면 한 달 광고비는 3억 정도 지출을 할 것 같고 광고를 통한 매출액은 5억에서 6억 정도 달성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 포인트 중에서도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설명드릴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브랜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영 방식이기도 하니까 꼭 뷰티 제품이 아니시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따라서 운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구매 의도 타겟팅입니다. 먼저 제품과 가장 연관도가 높은 구매 의도를 설정해서 우수 소재를 1차 발굴합니다. 저희 제품은 페이셜 케어 제품 카테고리가 가장 관련도가 높아서 이 구매 의도만을 선택을 했고요. 포인트는 관심사를 제외하고 구매 의도만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매 의도 중에서도 제품과 관련도가 가장 높은 속 카테고리 하나를 선택하여 타겟팅을 뾰족하게 잡고요. 구매 의도를 고정한 상태에서 여러 소재를 등록하여 1차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성과가 가장 좋은 소재가 발견이 되었다면 새로운 캠페인을 생성한 후에 베스트 소재들을 중복 세팅해 주는데, 이때 다른 세팅 값들은 모두 동일하게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처음 설정했던 속 카테고리 중 두 번째로 관련도가 높은 구매 의도로 카테고리를 확장해서 세팅하는 A/B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첫 세팅을 페이셜 케어 제품으로 선택해서 광고로 집행했었다면 두 번째 중복 세팅은 같은 속 카테고리인 클렌저 세안 제품을 추가하여 광고를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겟팅에서도 성과가 괜찮았다면 다음으로 마스크팩이나 스킨케어 기기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둘은 저희 제품과 관여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굳이 따로 세팅하는 리소스를 더 넣지 않았고, 대신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중 카테고리에 스킨케어 제품 전체를 클릭해서 새로운 캠페인을 중복 세팅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도가 높은 순서대로 계속해서 상세 타겟팅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카테고리를 추가할수록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고객들의 예상 도달 모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모수가 점차 커짐에 따라 클릭당 비용인 CPC는 계속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CPC가 낮아지면 같은 광고비로 더 많은 고객들을 스토어에 방문시킬 수가 있게 되고, 구매 의도 확장에 따른 전환율 하락을 낮아진 CPC가 방어해주기 때문에 광고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매출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리타겟팅인데요. 해당 업체는 랜딩 페이지가 자사몰이어서 웹사이트 타겟으로 리타겟팅을 잡았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안내드리면, GFA가 원래는 카탈로그 캠페인 외에는 리타겟팅 기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를 위한 스토어 타겟이나 자사몰을 위한 웹사이트 타겟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성과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광고를 집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해당 브랜드는 신생 브랜드였기 때문에 처음 진행할 때는 리타겟팅 할 수 있는 웹사이트 타겟 모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효과를 보기가 어려웠는데, 광고를 시작한 지 3주 정도 되니까 벌써 방문했던 고객들의 모수가 10만 명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실제 구매한 사람을 제외한, 즉 관심은 보였으나 아직 구매를 하지 않은 고객들을 타겟으로 다시 한번 성과 소재 중복 세팅을 하였고 결과가 굉장히 우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리타겟팅 광고를 집행할 때에는 신규 모수 유입 캠페인과 비율을 잘 맞춰줘야 합니다. 리타겟팅에서 성과가 잘 나온다고 그대로 둔 채 로아스가 높은 상태를 유지만 하게 되면 나중에 매출 규모를 확장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출 규모를 확장해야 브랜드의 덩치가 커
커지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광고 성과가 목표 로아스를 선회하는 수준이라면 신규 모수를 유입시키는 일반 캠페인 세팅량을 더 늘려서 전체 로아스를 조금은 깎아먹더라도 매출 규모를 유지해야 합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월 매출 10억 이상을 달성하시는 대형 브랜드들은 목표 로아스 기준을 최대한 낮춰놓고 광고를 집행하고, 이탈한 고객들은 퍼널을 통해 다시 한번 스토어에 유입시켜서 광고 로아스가 아닌 ROI로 수익률을 계산한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역시나 모니터링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2,800만 원을 지출했던 날은 휴일이었습니다. 네이버 GF에는 아직까지 메타나 구글 같은 매체들에 비해 머신러닝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평일 밤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계속해서 계정을 체크하고 CPC를 조정해주는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한데요. 주말에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였더니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제대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정을 직접 살펴보면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네이버 GF의 운영 포인트들을 짚어봤고요. 현재는 노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검색창에 재검색하여 유입되는 간접전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블로그 체험단을 매우 공격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광고비를 그렇게 막 쓰고 계시지 않더라도, 그리고 뷰티 카테고리가 아니시더라도 위에 말씀드린 포인트들은 모든 브랜드에 적용되는 운영 노하우이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직접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